교양있는 우리 아이를 위한 세계 역사 이야기 고대편 서문 먼 옛날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역사가 뭐지? 너는 너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고 있니?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집에서 태어났는지, 태어날 때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이었는지, 첫 돌을 맞을 때까지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기억하니? 물론 넌 태어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돌잔치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지. 그렇다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 부모님께 물어보면 간단히 알 수 있을 거야. 부모님이라면 너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일들은 물론 갓난아기였을 때의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너의 역사가 되는 거란다. 너의 역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너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이지. 너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 자신의 역사를 알 수 있어. 부모님은 너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을 테니 말이야. 게다가 너가 아기였을 때의 모습을 사진으로 간직하고 있을 거야. 그 사진을 통해 너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머리카락이 얼마나 있었는지, 통통했는지, 아니면 말라깽이였는지, 잘 웃는 아이였는지, 아니면 찡그리고 있는 아이였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어. 너에게 역사가 있듯이 너희 부모님에게도 역사가 있어. 그렇다면 너희 부모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집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부모님은 어떤 학교를 다녔고 어떤 음식을 좋아했을까? 부모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였을까? 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론 부모님께 물어보면 되지. 만약 부모님이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부모님의 부모님, 즉 할머니나 할아버지께 물어보면 될 거야. 이제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볼까? 너희 할머니도 한때는 어린 소녀였을 거야. 할머니의 역사는 어떠했을까? 너는 할머니가 몇 킬로그램의 몸무게로 태어났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고 있니? 할머니의 베넷니가 언제 처음 빠졌는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니?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할머니의 엄마인 증조 할머니에게 물어봐야 할 거야. 어쩌면 할머니의 아기 때 사진을 볼 수도 있을지 몰라. 하지만 증조 할머니에게 물어볼 수 없고 할머니의 아기 때 사진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할머니의 역사를 알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잘 생각해보면 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 거야. 어쩌면 할머니의 엄마, 다시 말해 증조 할머니가 태어났을 때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을지도 모르지. 보고 싶은 친구에게 9월 13일에 내 아기가 태어났단다. 몸무게는 3kg이고 검은 머리카락이 솜털처럼 보송거린단다. 어쩜 그리도 울어대는지 아기가 밤새 깨지 않고 잠을 자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어 라고 썼을 수도 있어. 이제 세월이 흐른 뒤에 너가 이 편지를 찾아냈다고 생각해봐. 증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 너는 이 편지를 통해서 할머니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야. 또는 증조 할머니가 오래전에 할머니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둔 일기나 메모가 남겨져 있다면 그건 역시 할머니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지.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우리와 전혀 다른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를 알게 될 거야.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즉 그들이 싸웠던 전투와 생활 방식,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알게 될 거란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먼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직접 그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단다. 하나는 편지나 일기를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을 통해서야. 고대에 살았던 한 여자가 다른 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고 생각해봐. 그 여인은 이렇게 썼을지도 몰라. 이곳은 요새 비가 통 오지 않아서 곡식들이 죽어가고 있단다. 밀은 특히 더 심해. 조만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몰라.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뒤 우리가 이 편지를 발견했다고 쳐.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 고대 역사의 어떤 부분을 알 수 있을까? 고대 사람들이 식량으로 밀을 재배했다는 사실과 밀을 키우기 위해 비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리고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았을 때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사실 또한 짐작할 수 있지. 고대의 왕과 군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해주는 또 다른 종류의 기록이 있어. 고대의 어떤 왕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짓도록 명령했어. 그리고 그 기념물에 있는 석판에 자신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문자로 새겨 놓았지. 또 어떤 왕은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는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놓기도 했어. 수천 년이 흐른 뒤 우리는 그 석판의 문자나 기록을 읽고 그 왕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알아내기 위해 편지나 일기, 또 그 밖의 문서나 기념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역사학자라고 한단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과거에 대해 쓴 이야기를 바로 역사라고 하지. 고고학이 뭐지? 우리는 고대의 사람들이 남겨놓은 편지나 글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낼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은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단다.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글 쓰는 법을 몰랐어. 그러니 그 사람들은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왕들은 기념물에 자신의 업적을 새기지도 못했을 거야. 그렇다면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글을 쓰지 못했던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을까? 옛날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고 상상해보자. 사람들은 글 쓰는 법 따위는 알지 못했어. 당연히 그들은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지도 매일매일의 생활을 일기로 쓰지도 못했지. 하지만 그들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며 살아갔단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처럼 그들 또한 때로는 실수하여 땅바닥에 무언가를 떨어뜨린 일이 있었지. 하루는 농부가 밀밭에서 일을 하다가 밀을 베는 데 쓰던 쇠로 된 칼날을 잃어버렸어. 농부는 칼날을 찾으려 했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잃어버린 칼날을 그냥 내버려 둔 채 다른 칼날을 가지러 집으로 갔어. 마을로 돌아와 집에 들어서는데 뒷마당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의 아내가 뒷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를 떨어뜨려 항아리가 박살나 버렸던 거야.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그 조각들을 한쪽으로 던져버렸어. 그녀 옆에는 어린 아들이 흙장난을 하고 있었단다. 아이는 진흙으로 수레를 끌고 가는 소를 만들고 있었어. 아이는 수레를 끌면서 이랴 이랴 소리치며 놀고 있는데 엄마가 그만 집으로 돌아오라고 불렀지. 엄마가 부르자 아이는 수레를 그 자리에 놓아둔 채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 엄마는 아이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마련해 주었고 아이는 너무 기쁜 나머지 진흙으로 만든 소와 수레 따위는 금세 잊어버리고 말았지. 다음날 농부는 뒷마당을 거닐다가 진흙으로 만든 소와 수레를 발견하고는 흙더미 속으로 걷어차버렸어. 아이의 장난감은 마당에 버려진 채 먼지가 쌓이게 되었지. 유난히 더웠던 그의 여름, 마을에는 가뭄이 들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단다. 밀은 죽어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점점 부족하게 되었어. 결국 그들은 살림살이를 정리해서 비가 많이 오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어.
사람들은 짐을 싸서 살고 있던 강가를 떠나기 시작했지. 그들은 금이 간 항아리나 무뎌진 칼, 너무 딱딱하게 말라서 먹을 수 없게 된 밀의 나달과 같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떠났단다. 버려진 마을은 몇 년간 강가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 하지만 건물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먼지가 날아와 폐허가 된 마을을 뒤덮기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해인가는 강이 범람하여 진흙이 밀려왔고 먼지가 쌓인 마을을 온통 뒤덮고 말았어. 시간이 지나 진흙 속에서 풀이 자라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마을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되었지. 먼지와 풀로 뒤덮인 폐허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단다. 버려진 마을은 강가에 펼쳐진 빈 벌판으로 변해버린 거야.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사람이 풀 속에서 삐죽 나와 있는 작은 나무 토막을 발견했어. 그는 엎드려서 나무 토막의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지. 그것은 오래전 진흙 속에 묻혀버린 건물의 한 모퉁이였어. 그는 추측했지. 아, 이곳에 사람들이 살았었구나. 다음날 그는 작은 삽과 솔, 칼과 같은 발굴에 필요한 연장을 가지고 이곳에서 다시 나타났어. 그는 주위의 땅을 파기 시작했지. 집의 잔해나 연장 같은 유물들이 나오면 쌓인 먼지를 털어냈어. 그는 유물을 발견한 장소를 정확히 기록하면서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어. 그는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지. 그러던 차에 그는 아주 옛날에 농부가 들판에서 잃어버렸던 쇠로 된 칼날을 발견했어. 그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 이 사람들은 쇠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어. 또 식량으로 밀을 재배하고 수확할 줄 알았고, 그리고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 쇠로 된 연장을 사용했고 말이지. 얼마 뒤 그는 농부의 아내가 깨뜨렸던 진흙으로 빚은 항아리를 발견해. 이제 그는 마을 사람들이 진흙으로 그릇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지. 만약 그가 농부의 아들이 마당에서 가지고 놀다 버린 장난감 소와 수레를 발견하게 된다면 마을 사람들이 소를 이용하여 짐을 끌기도 하고 농사일에 이용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결국 그는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 마을을 떠났다는 사실까지 알게 될 것이고 딱딱하게 말라버린 밀 나달의 흔적을 발견하고는 비가 오지 않아서 마을이 폐허가 되었다는 사실도 짐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이 사람들은 분명히 건기에 마을을 떠났군. 아마 비가 오는 곳을 찾아간 것일 거야. 이 사람은 글로 씌어진 편지나 다른 기록이 없이도 역사를 알 수 있었어. 그는 마을 사람들이 버린 물건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의 역사를 발견한 거야. 이런 형태의 역사를 고고학이라고 해. 땅을 파서 유물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역사를 알아내는 역사학자들을 고고학자라고 한단다.